어떤 것을 머무름이 없는 것이라 합니까? 항상 이러히는 소 없는 정정함이 돼 이러히는 안팎 없는 경지를 여의지 않았는데도 생각이 많이 일어납니다. 안팎 없는 경지가 끊어지지 않았다면 생각이 일어나도 공부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경지를 여의지 않고 보고 들어 안팎 없는 자체로 일상을 대하는 것보다는 못하다. 왜냐하면 안팎 없는 자체로 보고 듣는 것은 내가 경계에 응했을 뿐인데 반해서 저절로 다른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과거의 업이 그만큼 지중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안팎 없는 경지를 여의는 것보다는 낫다. 안팎 없는 경지가 성성하다가 업이 올라와 흐려지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업이 올라오는가? 망상이 올라옵니다. 어떤 망상인가? 의원이 약을 줄 때 병에 따라서 약을 준다. 망상에 따라서 처방도 다른 것이다. 솔직히 이야기해 보아라. 속과 집안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아주 여의는가? 여의지는 않지만 여의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망상이 점점 짙어질 때가 있습니다. 출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무명을 자르는 상징으로 머리를 깎는 것이다. 참 출가는 깨달아 생사를 해탈하는 것이요 중생의 출가는 세속의 집을 나오는 것이다. 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까지 집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모두들 믿어지지 않겠지만 나는 5살 때부터 어머니께 효를 했다. 집안 살림에 무심한 학자였던 아버지 때문에 목이 휘어지도록 뗄나무를 나르는 어머니가 안타까워 5살 때부터 나무로 팽이를 깎아 동네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뭇가지를 주워오도록 했다. 나 역시 개미가 목이 나르듯 하루 종일 생솔가지를 꺾어 날라서 이후로 어머님이 뗄나무를 나르는 일이 없게 하였다. 중학교에 들어가서는 해가 뜨기 전부터 일어나 논밭에 퇴비를 몇 번씩 지어다 내놓고야 학교에 등교했고 어머님께 명태국을 끓여드리기 위해서 일요일이면 새벽에 출발해서 어두워지기까지 나무 장사를 했다. 그러나 18세 때 출가의 뜻을 품고 가출한 이후로 집 생각을 하지 않았다. 연락을 한 적도 없었다. 사람은 크고 작은 것을 알아야 한다. 이 공부를 마쳐서 식구들을 구제해 이 생에서의 고생이 다음 생까지 안 가도록 한다면 세연을 단절함으로써 더 큰 뜻을 이루 부모 형제뿐 아니라 만인을 구제할 수 있다면 금생의 불효는 불효가 아니어서 그 이상 가는 효도가 없는 것이다. 만약 진철이 집에 대한 망상으로 공부에 방해를 받고 있다면 진철은 출가한 사람이 아니다. 무엇하러 머리를 깎았는가? 그런 생각이 나면 가없는 자리에서 부지런히 관음 정근을 해라. 잡념이 일어날 사이가 없이 빨리 하라. 길들이기에 따라 망상은 쓰러져 없어진다. 안팎 없는 경지에서 관음 정근을 하면 일거오득이 된다. 첫째, 잡념을 일으키지 않게 되고 둘째, 잡념이 일어나지 않으면 업이 빨리 녹고 셋째, 업이 녹으면 지혜가 밝아지고 넷째, 지혜가 밝아지면 올바른 정을 익히게 되고 다섯째, 선정에 들어 지극히 기도를 하면 가피를 잇게 된다. 그래서 사무친 이에게는 기도가 그대로 최고의 선화이다. 요즘은 앉아서 선화할 때 잡념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끊임없이 주력을 하지만 주력을 하는 중간에도 계속 잡념이 뚫고 올라와 거의 걷잡을 수 없는 지경입니다. 잡념이 무성하게 일어날 때
그 무성하게 일어남을가 없는 자체에서 자각하고 있다면 그런 잡념이 없는 것만은 못하지만 그도 하나의 일상선화를 익혀가는 것이 된다. 물론 잡념이 일어나는 것은 그 자리가 분명한 데에서 일에 임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일상에 다만 가없는 자체로 상황에 응할 뿐인 것과는 달리 잡념은 업에 의해 일으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자리가 끊어진 상태에서 잡념만 일으키고 있는 것과는 또한 하늘 땅 차이를 이룬다. 그래서 잡념이 일어난다 해도 여의지 않는다면 그 역시 그 자리에서 응하는 한 종류에 속한다고 한 것이다. 배부른 소 닭보듯이 무수히 일어나는 잡념에 대해 무심하라. 끊으려 하면 더욱 끊어지지 않는다. 오직 그 자리를 여의지 않는 것으로만 길들여가라. 그러할 때 어느 한순간 무성한 잡념이 사라지고 내 마음을 마음대로 쓰게 된다. 생각을 자제하는 이러한 경지는 기다린다고 오는 것이 아니다. 꾸준히 짓다 보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앉아서 선화할 때는 너무 잡념이 많은데 TV를 보면서 여의지 않으려 하면 잡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부해도 되겠습니까? TV를 볼 때 그 자리를 여의는 것보다는 낫다. 여의지 않고 일상에서 보고 듣는 것도 마찬가지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 1시간씩이라도 조용히 앉아 선화하기를 권하는 것은 더욱 업을 빨리 녹여 멸진정을 익혀 생사를 해탈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본래는 일상 속에서 안팎 없는 경지를 여의지 않는 그것이 참된 정이다. 일체 때의 일상산매여서 생각을 일으키고 거두기를 자유자재해야 한다. 이렇게 되려면 우선 여의지 않는 가운데 한 생각도 일으킴 없는 정을 먼저 익혀야 한다. 이것이 시급한 일이다. 그러나 지금 당장 TV를 보면서 더 순일하게 공부가 잘 된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여의지 않도록 해라. 앞으로의 교화는 이렇게 스승이 철저히 사무치게끔 하고 사무친 경지에서 일상 속에서 보림하여 업을 녹여갈 수 있게끔 해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불법이 끊어지지 않게 된다. 저는 생각이 일어나서 여의어질 때마다 끊임없이 돌이키는 것으로 공부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 되도록이면 지금은 눈을 뜨고 지어야 된다. 왜냐하면 눈을 뜨고 있을 때 어떠한 색깔도 지니지 않은 자성의 본 모습에 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가 눈을 떴을 때는 그 경지에서 밝음과 무형색을 보고 있는 것이고 눈을 감았을 때는 그 경지에서 어둠을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자칫 눈을 감고 지으면 마치 그 경지가 어둠인 양 생각할 수 있다. 체성을 여의지 않고도 나쁜 생각을 일으킬 수 있는 겁니까? 물론이다. 체성에 사무쳤다지만 억겁의 업은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쁜 생각이 일어났다 해도 여의지 않았다면 이 경지에서는 이러한 생각이 있을 수 없다는 데에서 그 생각을 회양하게 된다. 이렇게 사무쳐 회양해 가는 것이 곧 억겁의 업을 닦아가는 것이다. 석가모니불 정근을 했더니 생각은 간간히 올라왔지만 여의지 않고 몇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안 하려고 해도 저절로 석가모니불 정근이 됩니다. 여인 데에서 정근이 되느냐, 여의지 않은 데에서 정근이 되느냐. 여의지 않은 데에서 됩니다. 그렇다면 좋은 것이다. 정근이 되는 순간에는 잡념이 안 올라오지 않느냐. 앉아서 선화할 때 다른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피로하게 되고 잠이 오는 것이다. 선화로 완전히 쉴 수 있어야 한다. 생각이 올라올 때는 정근을 해라. 너무 느린 속도로 하면 정근을 하는 사이에도 생각이 꿰고 올라와 정근은 정근대로 생각은 생각대로 진행되므로
조금 빠른 속도로 하라. 정근을 열심히 해서 다른 생각이 올라오지 않으면 순수해지고 그러면 피로가 덜해진다. 뚫고 올라오는 생각들이 없어지면 자신의 마음을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된다. 생각을 일으키려면 일으키고 안 일으키려면 안 일으킬 수 있게 된다. 그런 경지가 되기 전에는 방편을 써라. 사무친 이에게는 정근도 선하이다.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 세상 만사도 그렇거니 생사에 달하여 영원한 낙을 누리려는 이가 그런 노력도 없이 되겠는가. 성불로 이르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즐겁다. 육군을 운용해 쓰는 자체, 일 자체가 화엄이다. 그러면 재미있는 일뿐이다. 우리는 정말로 부사의 한 무정설법을 매순간 듣고 있지 않은가. 어떻게 하면 잡념을 조복시킬 수 있습니까? 생각을 자제하는 것이 보살팔지의 첫 단계, 즉 부동지의 첫 단계이다. 여러분들이 깨달았는데 잡념을 어찌하지 못하는 것은 차는 좋은데 운전이 서툰 것과 같고 자기 마음을 마음대로 운용하는 것은 좋은 차의 운전까지 능숙한 것과도 같다. 단번에 생각을 자제하는 경지에 들 수는 없다. 다만 가없는 자체를 여의지 않으면 전부 선하이다. 잡념이 일어난다고 해도 개의치 말고 오직 가없는 자체를 여의지 않도록 하면 그것으로 서서히 잡념이 소멸된다. 저는 생각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의지만 말라고 답해 주셨는데 여의지 않았지만 그래도 생각이 많습니다. 정근을 하라고 일러주시기도 했는데 정근을 해도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도 잡념만 굴리는 것과 여의지 않는 가운데 정근하는데 생각이 깨고 올라오는 것과는 다르지 않은가. 그래서 알고 짓는 죄가 모르고 짓는 죄보다 가볍다고 한 것이다. 앉았다 일어서면서 파에도 보살 48개를 받은 공덕이 있다고 한 것도 같은 말이다. 알고 짓기 때문이다. 사람의 밑바닥에는 양심이 있어서 잘못임을 알면 수없이 되풀이한다 해도 반성하고 참회해서 정말 더 이상은 계속될 수 없다는 각오를 세우게 되고 끝끝내는 바로잡게 된다. 처음 공부지도 받았을 때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금은 선한 시간에 앉아 있으면 생각이 일어납니다. 잡념이 일어나도 가없는 자체는 분명한가? 네, 그래. 그래서 최초구가 마로구라고 했다. 나를 깨달은 순간에는 순수하게 오직 안팎 없는 자체뿐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잡념도 있을 수 없었던 것이다. 우리가 업을 다해도 그와 같이 오직 안팎 없는 자체뿐인 경지이다. 다만 업을 다하여 마루구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산천초목을 다 수용하는 가운데 안팎 없는 자체뿐인 경지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사실 내가 사무쳐서 한 물건 없이 오직 안팎 없는 자체로 앉아있을 때에도 산천초목이 다 사라져서 안팎 없는 자체뿐이었던 것은 아니지 않은가. 알고 보면 모든 것이 여전한 데에서 오직 성품 자리뿐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최초구가 곧 마로구라는 말이 있는 것이다.